안녕하세요. 자담 세무회계 세금연구소 송대건 세무사입니다. 자담 세무회계가 납세자인 조세불복 청구인을 대리하여 지난 2025년 1월 2일에 조세심판원에 제기하였던 청구번호 조심 2025서 712 심판청구 결정이 지난 11월 5일에 있었습니다. 자담 세무회계가 11월 7일에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회의 결정문의 서두에는 용산세무서장이 2024년 10월 11일 청구인에게 한 2022년 4월 29일 증여분 증여세 1억 780만 8,7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주문이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조심 2025서 712 심판청구 사건의 쟁점은 법원의 사회행위 취소 판결에 따라 쟁점 지분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자담 세무회계가 제기한 청구 주장의 당부였습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심판 청구를 대리하면서 자담 세무회계가 심판 청구서와 항변서에서 거듭 제기한 세 가지의 주요한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관청이 심판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 처분을 전부 취소한 것입니다. 참고로 조심 2025서 712 심판청구 사건의 진행 과정을 시간별로 나열한 아래의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이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심판 조정과 내부 검토 절차가 지난 2025년 9월 4일부터 착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조세심판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심판 조정과 내부 검토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심판 청구 대리인 자담 세무회계에 어떠한 통보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처리 현황 자료의 변동 추이를 통하여 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살피다가 지난 9월 24일에 뒤늦게서야 심판 조정과 내부 검토 절차가 시작되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단은 자담 세무회계가 수행한 조심 2025서 712 심판 청구 사건 진행 과정에서 제기한 세 가지 주요한 주장에 대한 소개는 조만간 행할 것을 기약하면서 우선은 조세 심판 청구인 본인과 대리인에게 상당한 심적 고통을 안겨주는 조세 심판원의 심판 조정과 내부 검토 제도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판 조정과 내부 검토 제도에 대한 교과서적인 그리고 모범적인 소개에 따르면 행정심판, 조세심판 등 심판기관에서 심판 결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내부 심사 및 조정 절차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부 검토는 심판부 의결 후 행정실 또는 전담 조직이 사건 내용을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로 심판부의 결정이 법령이나 판례와 배치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하며 심판 조정은 내부 검토 결과에 따라 심판부의 심리를 재개하거나 결정서의 내용을 조정 보완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이 심판 조정이라는 절차는 특히 심판 결정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조세심판원에서는 기존의 행정실 내 조정 검토 기능을 떼어내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든다고 하여 그 취지로는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 즉 예산 총괄부터 대국회 업무, 언론 대응 등을 수행하는 행정실장이 조정 검토 절차까지 진행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이러한 직제 개편을 통하여 내부 검토와 관련한 결정 기간은 최근 8일로 단축되었으며 심리재개 비율은 1.3%로 줄어드는 등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라고 하며 심판 조정과 관련한 조정 검토는 전담 조직, 예를 들면 조세심판원 조정실장이 맡아 예산, 대외 업무와 실무 검토를 분리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조심 2025서 712 심판 청구 사건 진행 과정을 그 날짜 순으로 살펴보면 지난 2025년 8월 26일에 조세심판관 회의의 심리가 종결되었고 9월 4일에는 심판 조정과 내부 검토 절차 돌입, 그리고 11월 5일에는 드디어 결정서가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심판 청구 사건에서는 심판 조정과 내부 검토 절차에 돌입하여 마침내 결정서가 결정되기까지 대략 만 2개월 남짓한 시일이 소요된 것입니다. 이 심판 청구 사건을 대리한 자담 세무회계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대략 만 2개월 남짓한 시일마저도 정말 길게 느껴지기는 하였으나 올해 2025년 초에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해가 바뀌기 전에 조세심판원의 과세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낼 수 있게 되어 이 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올해 내내 노심 조사했던 것들이 말끔하게 보상받는 느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와 관련한 실무에서는 조세심판관 회의를 통하여 내린 결정이 법리적인 차원에서 적정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는 이 심판 조정과 내부 검토 절차가 기약 없이 길어져 버리는 결과 세무대리인들이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결정이 났는데 결정서 통지를 왜 질질 끄는지 이해가 안 돼요. 다음 스텝 소송을 밟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사건 심리 자체가 종결된 지도 6개월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하여 회사 청구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직무태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심 2025서 712 심판 청구 사건을 대리하여 용산세무서장이 2024년 10월 11일 청구인에게 한 2022년 4월 29일 증여분 증여세 1억 780만 8,760원의 부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과세처분 전부 취소 결정을 얻어낸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담세무회계 세금연구소는 조세심판원의 심판 청구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서 모두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결정을 얻어낸 실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 혹은 운영하는 사업체 또는 가족은 물론 일가 친척을 상대로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납세자 분들께서는 부담 갖지 마시고 자담세무회계 세금연구소에 연락을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담세무회계 세금연구소 송대권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